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휴일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일주일인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분 경매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책에 보면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교재 가져오신 분은 179페이지 보시면 돼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자료가 있는 거래요.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에는 이렇게 지분경매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일단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에는 소송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얘기들이. 물론 이거는 풀앤비로서 가져가는 거지, 이 책을 봤다 그래가지고 지분경매는 무조건 소송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왜 안 되냐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요, 상대방 타 공유자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좀 도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호의적으로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으면 타 공유자가 여러분들을 좋게 생각하거나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건들면 나 역시도 좋게 안 나가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타 공유자는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타인입니다. 여러분하고 싸웠다 그래서 누가 중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중재해 주는 곳이 어디죠? 법원이에요. 근데 법원에 가면, 물론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에 보면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내 소유로 만들었을 때 내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타 공유자가 억하심정이 나서 지더라도 내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면 시간을 끌기 시작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시작하면 최대 2년까지도 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거기에 지분에 투자를 해놨는데 해결도 안 되는 상태에서 2년을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 나중에 벌더라도 실패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처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을 얘기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계실 분이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타 공유자가 내 성질을 건들거나 하면 나는 이미 공부를 배웠다, 이렇게 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한번 나 건드려 봐라. 그러면 내가 바로 법원에 소장을 넣어서 한번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도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임차인이 들어있던, 임차인이 들어있지 않던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분경매로 낙찰받아서 임해서 협상을 할 때는요, 상대가 내 심기를 건들더라도 내가 절대로 화내지 말자. 이게 우선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일단 내가 안 내면 최소한 벼랑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또 만들고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밴드에다가 글 올렸죠. 버럭금지.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절대로 죽을 때까지 화를 내지 않고 살겠다. 사람이 결심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지까지 화를 내면서 살았더라도 나는 오늘부터
거기에 뭐 구구절절이 써 있지만은 화를 내면 운빨이 안 섭니다. 아무튼 안 서요. 화내기 시작하면.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생각 한번 해봐야 돼. 내가 평상시에 겉으로 화내는 것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내지 않더라도 혼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죽는 사람 있지. 겉으로는 온화한데 속으로는 막 죽는 성격이 있다고. 그것도 사실 버럭 화내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뭐 단순하게 제가 글 써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하면 인생이 변화됐듯이 이 지분경매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절대 타공유자한테 화내지 말자. 어떻게 반응이 오더라도 화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가르쳐주는 소송을 가르쳐줘도요, 여러분 나중에 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사람을 꼭 한 명 만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소송으로 금방 끝나는데 아주 뭐랄까, 나는 돈이고 나발이고 한번 해보자. 대법원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성격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꼭 한번 만납니다. 보기보다 많아요, 그런 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소송 끝까지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냥 올 스톱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내서 그래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서.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 두리뭉실하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자꾸 종용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는 이 내용,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 혹은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요거 방송으로 지난주에 좀 하다가 제가 못했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방송에 다른 얘기하다가 이 임차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 방송에 지금 임차인에 관련된 거 오늘 방송한다고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나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그거는 이제 임차인이 없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지금 여기 우리 회원분 중에 변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변 대표님이 지난주 월요일 인천 말고, 인천은 어떻게 됐어요? 몇 명 왔어요? 11명. 아이고 많이 왔네. 아이고 몇 등 하셨어요? 저기 낙찰이 되셨어. 그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임차인이 있는 거 저희가 공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날 저한테 이제 문의해가지고 했는데 월요일날 낙찰 받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등 하셨어요. 거기에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건 하시면요, 공부는 다 배웠는데 낙찰이 안 돼요. 내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물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1명이 왔는데 결국 타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안 했죠.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이 방송 이렇게 하면은 또 타 공유자가 들으시면 그럼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실 수도 있는데, 자, 월요일 날 낙찰받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타 공유자 안 왔으니까 낙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지분 경매 물건 타 공유자가 오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큰 두 가지 골자가, 하나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아니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1번이에요. 2번이 오늘 방송에 나가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5가지 경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많이 했으니까 빼고 2번을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치고 여기서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매수 지분, 내가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참 난해하죠. 지분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 그런 경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게 과반수 지분권자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뭐죠? 그 임대차 계약이 무효예요. 그거를 내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그 경매 사이트를 보고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무효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써 있어. 그런다 그래도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할 뿐이지.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분경매 이 물건을 들어오려고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계약이 무효인지 아닌지 다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은 뭐가 우선이냐면 그 임차인을 만나서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 임장에서 찾아가 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밖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이 여러분을 만나줄 가능성이 안 만나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임차인인데 대항력을 갖고 있어. 어느 경우든지 나는 돈은 뜯기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경매는 나가고 있어. 그런데 아까 제가 지분 경매에서 소송하는 예나 똑같지요.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소송으로 가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이 그 임차인도 생각하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하는 임차인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뭔가 변동수가 있어서 좀 옮기고 싶은데 경매가 나간 데다가 지분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죠? 누군가에게 빨리 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받을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잡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분한테 물어봐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만나줄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항력이 있는 물건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그 경매 사이트 갖고 그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임장을 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배를 누르고 혹시 누구누구 이름은 이제 알잖아요. 그분 이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입세대 열람해도 알 수 있는 거고 뭐 맞냐 그러면 저번에도 누가 왔는데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는 지분 경매하시는 어떤 분이 왔다 간 거예요. 나의 경쟁자죠. 그분한테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두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2분의 1, 2분의 1씩 있는 부가 주인인데 두 사람한테 내가 다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도 받고 전체 정보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돈을 지금 내가 못 받았다. 배당을 요구 안 해서. 그러면 네가 나한테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거기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다 물어준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대항력 있는 거고 배당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으면 그거 자꾸 가격 떨어지죠.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그거를? 안 들어가잖아. 그럼 뚝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 낙찰 받아서 그 돈 물어준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싸게 샀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물어줬을 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그냥 따져보는 거예요.
1억을 내가 물어줄 게 있는데 반만 물어준다고 하는데 1억을 다 물어줬을 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내가 구상권을 요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근데 그 사람이 안 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아파트 지분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구성권 청구 소송하면서 가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렇게 접근해 봤을 때는 임차인이 있는 그 대항력이 있던 없던 이게 제일 센 경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지분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강하고 센 경우가 뭐예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으면서 배당도 요구 안 한 경우가 제일 센 거야.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가격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물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흔하게 있어요.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대항력 없는 거 하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잖아, 당연히. 대항력 없는 거는 어차피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럼 대항력 있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찾아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 변 대표님이 하신 게 그런 거예요. 대항력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걸 떨어진 거를 산 거예요. 역시 그냥 단독으로 그냥 사셨어요. 그 앞으로 그분은 간단히 생각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해. 무슨 얘기냐? 물어줄게. 그죠? 안 물어줄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계속 안 물어줄라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래 물어줄게. 근데 따져보자 이거야. 너 계약서부터 법리를. 원래부터 물어줘도 되는 금액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어주려면 물어줄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 것도 내가 다 물어줄게. 근데 그게 물어줄 가치가 있는지 이제부터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나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저번에 강의 듣고 있잖아요. 한 번에 캐치하셨어. 왜 그러냐면 그 대표님은 MPL 사장님이거든. MPL 회사. 그래서 이런 경매를 잘 알아. 매일같이 경매 받으러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때 내가 캐치했대요. 그러네. 바로 캐치하고 그날 바로 그 다음 주에 산 거예요. 그 지난주 안 왔고 그 전주에 왔잖아. 전주에 내가 설명한 걸 듣고 바로 일주일 있다가 사가지고 사기 전에 저한테 이거 사도 돼요? 그래서 다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줄게요. 그래서 돈 있구나 그랬더니 이때. 그래서 샀어요. 결론은 물어주겠대요. 근데 물어줄만 하면 물어주겠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다 계약서하고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줄래니까. 근데 그만한 가격에 샀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분 경매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가격만 떨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죠. 내가 임차 보증, 일반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물어줘도 내가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보증금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일반 경매하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물어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본전이잖아 일단. 그렇지만은 절반은 어떻게 해요?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받아내고. 만약에 못 받아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가압류해서 그걸 통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그 판결문을 갖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하면 그 나머지 지분을 내가 100%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은 어차피 나머지를 저한테 그 임차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 그죠? 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나의 모든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저번에 우리가 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용입니다. 이런 데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금과 같은 차임에 상당하는 이 책에 있는 것 같이 타 공유자가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살고 있을 때 내가 그 요구하는 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임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가압류를 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 소송하기 위한 그 법리가 뭐냐면 내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체를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생기잖아요, 그 법리가. 그래서 타 공유자에게 일단은 요청을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돈을 그 보증금을 물어주기 전에 타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이라든가 어떤 그 의사를 밝혀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어차피 그 임차인의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은요 불가분 채무예요. 법률 용어로 불가분 채무라는 거는 분할을 할 수 있는 분할이 가하다는 게 가분이에요. 그럼 분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못 한다는 게 불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이 A, B한테 따로 줬어.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랠 때는 A한테 다 달랄 수도 있고 B한테 다 달랄 수도 있고 양쪽에 5천 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불가분 채무 관계입니다. 바로 이 법리 때문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한 게 아니고 바로 불가분 채무라는 요 방송이 끝나면 제가 여기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불가분 채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 방송하는 이 오프라인 강의는요. 매주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셔서 이 공부에 같이 동참하셔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